네, 매일 장보는 남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TV 이창훈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집콕하셨어요? 네. 네. 예, 뭐 보통 주말에는 좀 많이 또 그 전부터도 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주말에 좀 뉴스 보고 그다음에 마무리 좀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왜 안 물어보세요? 네. 의창희 씨 뭐 하셨습니까? 저는 넷플릭스와 함께 했어요. 네, 요즘 보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현재 하루 1000명 이상 주말에 좀 많이 늘어나고 나왔어요. 있고 네. 그만큼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최근 흐름을 보면은 이제 증시의 방향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고 또 주말에 네.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또 1000명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이 또 한번 또 크게 출렁이면 어떡하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네. 저도 주말에 그런 또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단기적으로 지수가 한번 내려갔다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우리 증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좀 시장의 우려감이 만약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증시 코스피가 2,770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장은 어떤 코로나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 부양에 따라서 자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거지 코로나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에 올라간 게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3월 달처럼 증시가 급락하거나 네. 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의 시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장의 상승 기운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용하면 좋을지, 네. 어떤 종목 얘기를 해주실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장바구니 열어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은 장바구니에 뭐 담아오셨어요? 제가 꾹꾹 눌러 담은 종목 바로 이거죠. 어머머, 웬일이야? 오, 증권주네요. 네. 제가 그 증권주 준비했는데요. 오랜만에. 앞에서 또 코너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오늘자 네. 매일경제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종목을 항상 그 전거래일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 일단은 그 증권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앞에서 물론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눈치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 카더라가 네. 있던데 다들 화장실 가서 네, 예매하신다고 9시만 휴대폰으로. 되면은 네. 화장실에 자리가 없대요. 다 들어가셔가지고 네. 하셔가지고 그만큼 주식 투자의 열풍 여기에 플러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하고 내가 이제 뭐 한다 그러면 펀드 가입을 많이 하셨어요. 펀드 가입. 여러분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중국 펀드에 투자하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미래에셋의 중국 펀드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었고 그리고 뭐 펀드 매니저가 증권사에서 어떤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물론 펀드 자금 유입도 많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플러스 직접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투자의 영향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매체가 많이 생겼고 네. 그리고 또 뭐 물론 증권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20, 30대에 조금 더 적극적인 증권 투자, 주식 투자가 지금의 어떤 이런 증권주의 호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사는 여러 가지로 수익을 내게 되는데요.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브로커리지. 그래서 이제 그 개인들이 거래 사고 팔고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또 이제 증권사에서 그만큼 이제 수수료가 많이 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3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 그리고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이 증권주의 흐름은, 그리고 실적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그리고 뭐 하반기 다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년에도 좋을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진 씨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주식은 정말 그 공격적으로 매매해서 단기간에 깡통이 나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지 않는 한 한번 시작을 하시면 쉽게 끊을 수는 없어요. 네,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언론 매체에서는 슈퍼개미 또는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주식으로 크게 손실 보신 분들, 뭐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뭐 개미 투자자의 뭐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것도 많이 나올 텐데 항상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언론이라는 것은 항상 양극단의 자극적인 것을 보여줘야 그만큼 또 시청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주위에도 보면은 보통은 수익 나신 분들은 사실 크게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돈을 벌면은 그 조금 더 이익이 무거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 반대로 돈을 잃으면 그만큼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동정심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고민을 상대방과 동질감을 일으켜서 자기는 외롭지 않다라는 그런 또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돈 번 분들은 이제 말이 없고 돈을 못 버신 분들이 이제 말이 많은 부분인데,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증권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물론 크게 실패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언론에 많이 부각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 절반 정도는 지금 시장에서 절반 이상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20~20%는 좀 크게 수익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그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주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는 그만큼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주식시장이 항상 유지가 되는 이유는 좀 극단적으로 매매를 하셔서 시장에서 완전히 아웃되시는 분도 있지만 사회 초년생 분들, 그리고 주식시장에 처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입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주식시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증권주는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주식시장이 더 하락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어느 정도 소액의 돈만 있어도 갭 투자나 아니면 그 수도권에 조금 안 오른 지역까지 살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몇 천만 원 갖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우리가 좀 돈을 크게 벌어서 부동산으로 가겠다라는 심리가 요즘에 좀 많이 강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주 중에서 제가 메리츠 증권을 고른 이유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증권주 하면은 뭐 키움증권도 있고 NH도 있고 많은데. 일단은 조금 그 이제 종목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메리츠 증권은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 실적도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오른 것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보면은 우선은 그 코로나 이후에 정고점을 현재 이제 돌파하기 위한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좀 많이 보시는 분이죠. 존니 대표님.
네, 그분이 또 계신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메리츠증권으로 그 펀드 가입 그리고 자금 유입이 그만큼 많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그 키움증권이나 이런 종목들 물론 키움증권이 대장이에요. 제가 맞아요. 지금 네. 저도 키움증권을 쓰고 있고 최근에 또 제일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일 많이 쓰고 또한 비대면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뭐 지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는 업계 1위고 그리고 뭐 오프라인이 없지만 현재 그 해외 그 미국 주식 투자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지금 최근에 공격적으로 매매를 영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해외 주식 계좌 개설하면 랜덤으로 한 종목 해외 주식을 그냥 무료로 줘요. 뭐 이런 이벤트도 근데 다른 회사 다른 증권사들도 이런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신규 계좌가 엄청나게 들어오다 보니까 계좌 유치를 위해서 이벤트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움증권이 대장인데 또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만큼 올라온 만큼 좀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후속으로 갈 수 있는 게 메리츠증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매일 자본남녀에서는 좀 그 급등한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눌려 있다가 턴어라운드 돼서 가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많이 골라드리기 때문에 네. 오늘은 메리츠증권 자리가 워낙 좋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저희가 메리츠 종금증권을 골라봤습니다.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투자 포인트. 네, 한번 볼게요. 자, 메리츠증권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증권주는 결국은 실적 아닙니까?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5%나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도 72%나 늘어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못 갔다. 지금 5월 달부터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가는 종목들도 100%, 200%는 지금 기본으로 갔는데 다 막 정고점까지 돌파, 가고 뭐 넘어가고 네, 하니까요.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근데 이 메리츠증권은 거의 못 올랐다. 다른 종목 너무 소외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동학개미 운동 저는 근데 사실 동학개미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동학운동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동학운동은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그냥 낫이나 곡괭이 이런 것만 들고 그냥 무작정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저는 그냥 스마트 게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증권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5시 무료 방송 네, 하시죠? 오늘 짧게만 5시 들을게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매일 급등주 매매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솔홈데코로 급등 차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저점 매수 종목들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매일 장 보는 남녀의 이창진. 네, 이창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